자,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양국 간 통상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 이러면서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018년도에 우리 트럼프 형님이 철강 부분에 관세를 적용합니다. 자, 몇 프로씩 적용을 했냐면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다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유럽이랑 철강 분쟁 합의를 했고, 그래서 330만 톤 정도 수입에 무관세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일본도 올해 2월 달에 25%의 관세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 지금? 철강이 전 세계에 이렇게 생산되는 양이 연간 고용량으로 따지면 한 4억 2천만 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500만 톤, 한 100% 중에 10% 정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이 되는 철강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 중이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철강 회사들도 원활한 공급을 못 해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영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일본,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를 철폐해서 수입량을 또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러시아 공격에 피해 심각, 국내 철강주 일제히 급등.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가 아조브스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애들인데 러시아 군들이 공격을 하면서 피해를 엄청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강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또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인 자, 러시아 블로그다주 체레포베츠 본사를 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철강 회사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출도 못 하고 있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를 꼽히는 아조브스탈, 우크라이나에 있고 러시아군이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철강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또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도 부도 위기가 났다고 하죠. 지금 미국이랑 영국이 영국산 철강 제품 50만 톤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이 지금 철강 부분에 원활한 수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작년에 EU랑 또 철강 분쟁 합의를 펼쳤고, 유럽산 또 연 330만 톤 수입에 무관세 적용을 했고, 일본까지 관세 중지를 했습니다. 요게 2018년도 트럼프 형님이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일본이랑 유럽이랑 한국에 다 같이, 중국에 또 하면서 관세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만 남은 상황이고, 중국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지금 철강 시장이 또 중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중국이랑 호주 석탄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안 쓴다, 뭐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호주산 석탄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호주산 철강을 수입하는 양이 거의 한 30% 정도 된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랑 이렇게 갈등으로 인해서 철강 업체들도 호주랑 이렇게 틀어지겠구나. 그러면 중국 철강 업체들 어떻게 해요? 철강석을 사재기를 해야겠죠. 계속해서 너도 나도 전 세계 각국에서 철강석 사재기를 합니다. 그럼 철강석 가격이 급등하는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작년 9월 중순부터 또 철강 기업 주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9월 중순부터는 왜 하락을 했을까? 철강 기업들이 작년에 뭐 있었어요? 중국에 험가그룹, 상강그룹,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죠.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체들, 이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철강석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강 업체들, 철강 기업들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자, 여기 이제 해프닝을 말씀을 드리면, 자, 2000년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했죠. 중국이 가입을 했고, 세계 공장 역할, 애플이고 테슬라고 이런 IT 기업들 다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중국의 위치에 있죠. 삼성, 뭐 현대자동차, 뭐 기아, 뭐 반도체, 메모리 이런 것 공장들 다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공장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로서 강대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G2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중국이랑 미국, 미국이랑 중국 G2라는 단어가 생겼고 2008년도 뭐 터졌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연쇄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근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금융위기가. 중국은 미국이랑 상관없었죠. 그냥 중국에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해서 수출만 해. 계속해서 제조업으로 수출량이 증가했어. 중국 어떻게 됐을까? 제조업으로 이득을 받겠죠. 미국을 제치는 뭐 세계 최강대국 이런 예상들을 다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물건을 미친 듯이 만들어 생산을 해 하는데 사줄 사람들이 없어. 왜? 경기가 둔화되고 사줄 사람들이 다 도산을 하겠죠. 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각국 중국에 수입하는 국가들, 기업들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이전처럼 크게 늘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이제 2000년대부터 이것 봐라. 뭐 테슬라고 이런 그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네.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공장들을 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비를 다 이렇게 투자를 해. 1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식으로 다 늘려. 근데 수요는 적어. 매출은 줄어들어. 어느새부턴가 적자를 걱정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쳤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뿌렸죠.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겁니다. 돈을 계속해서 뿌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제 공화 쪽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돈을 계속해서 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뭐 민주주의다 보니까 투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정부 지지율이 그냥 최고야. 아니면 쿠데타 일어나서 지도자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뿌려. 돈을 뿌리면서 어떻게 돼요? 시진핑이 아니었죠. 그 주석 입장에서도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삼강그룹 이런 그룹들이 파산을 맞이했죠. 이제 코인 이슈가 중국 경기가 무너진다. 빠르면 이번 말, 내년 무너질 거다. 무너지면 어떤 시장을 개방해서 탈출로를 모색할 거다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국이 지금 뭐라 그럴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수혈이 있는 상태인데 붕대로 급하게 막았어. 돈을 풀면서. 그래서 위안화도 또 자체적으로 또 강세를 가져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19가 중국한테는 또 기회일 수도 있었죠. 왜? 수출 국가로서 또 제1등 다른 국가들 다 제쳐놓고 자기네 나라만 또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버텨왔죠. 근데 이제 수출망이 원활화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기 시작하면 중국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위안화를 강세로 가져갔던 것도 어떻게 돼요?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야겠죠. 나중에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 인건비 굉장히 저렴한데 제조 단가가 1원이야. 근데 중국은 2원이야. 근데 거기다가 위안화까지 강세로 둬. 수출량 못 늘어나죠. 그럴 땐 위안화를 약세로 놓게 되면 그때부터 중국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중국 철강 산업이 중국이나 일본에 이어서 러시아가 철강 3대 수출국으로 불립니다. 철강 3대 수출국 누구야? 그러면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연간 교역량이 4억 2천만 톤, 그 중에 4,500만 톤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철강 수출 그 량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의 3대 수출지가 EU랑 터키, 멕시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강 제조 비용이라던가 철강제 뭐 가격이 상승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원자재, 물가 상승이.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뭐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다 좋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거,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될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거다. 뭐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계속해서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철강제뿐만 아니라 뭐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고, 구리, 뭐 원자재, 천연가스, 곡물, 뭐 옥수수, 소맥, 바라 뭐 이런 것들 다, 비료까지, 육류까지 다 같이 지금 상승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쟁 종료 후에도 인플레이션율로 인한 자산시장의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2주 뒤인 4월 18일, 4월 12일 미국 CPI 발표, 요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분까지 또 반영된 지표라는 거, 4월 12일.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